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죠. 의대 정원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박이란 게 뭡니까? 승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승패 갈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 집단과 의사 사회 그리고 현 정부는 각자 이길 수 있다 하는 정신 승리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의 의대생을 정원하겠다고 내놨을 때 현 3,000명이었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상식에 기초한 이들이 본다면 그건 협상의 수치지 영구불면의 고정적인 2,000명이라는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정부도 인정했죠. 2,000명이라는 수치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의사사회를 향해 여기에 대한 좀 다른 수치를 내놓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명을 합니다. 어쨌든 협상은 실패됐고 윤석열 정부는 총선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극단적 하락이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린 여러 사안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최대 이익 집단이 어디냐는 것인데 그동안 대충 국민들은 민노총 아닌가 이렇게 여겼지만 사실상 의사사회가 대한민국 최대 이익 집단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또 다른 중요한 팩트는 1만 2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거의 종합병원에서 박봉에 시달린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덕에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종합병원들은 수천억 원의 잉여금을 쌓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우리는 전공의들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뛰쳐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지역 의료의 허실 또 응급실 뺑뺑이 사태 이런 것도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게 고약한 실손 의료보험 제도가 의료 시스템 전체를 굉장히 부조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손질해야 되겠죠. 특히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이라 흔히 말하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그 빛나던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공화 함께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가 정신승리를 하겠다는 전제가 있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점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켠에서는 환자들이 1,000명 이상 죽어봐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텐가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건 어린 의대생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 의대 정원 4,600여 명은 좀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년 정원도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협상 테이블로 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렵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쌓아온 그 빛나는 손재주와 의술 그리고 이 덕분에 우리가 무언의 존경을 표현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댈 때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적 권위입니다. 전문가는 권위를 먹고 살죠. 해박한 지식을 무기로 일반인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그 권위 덕분에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적 권위와 존경이 찬탈당하는 순간 의사 집단은 의사사회는 아마 존재감을 상실하기 쉬울 것입니다. 행여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합니다.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건 현 정권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보태 행여 의료사회를 향한 국민적 불신, 존경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까 두렵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함께 산다는 공화정신의 실천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일까요?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